자, 여러분 연구하실 때 이 양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실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수들의 관련성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변수들의 관련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을 하시다가 조절 효과가 안 나온다. 이때 이제 다양하게 해보라고 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어디까지 석선은 어디까지 분석해야 되냐,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된다. 독립과 매개의 관계를 가정했으면 이제 매개와 종속도 해보고, 독립과 종속과의 관계에서도 조절하는지를 다 해보고, 3원 상호작용까지 분석해보고, 이제 할 수 있는 분석들은 다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이 최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가지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설계를 하지만 데이터가 나온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터가 이야기해주는 진리를 최대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이제 논문에 사용하는 연구 모형을 좀 수정해 가면서 타당한 방식으로 수정해 가면서 이제 분석을 하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무슨 뭐가 있으면 구조방정식 하려고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다. 제가 자모비 프로그램도 올려놨죠. 자모비 프로그램 이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무료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래서 좋고요. 이거 말고 이거 실험 연구 혹은 이제 프로그램 효과를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아까도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연구 방법 이론 수업에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완하는 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연구 설계를 할 때 사전도 하고 사후도 하고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는 이제 이런 교차 요인 설계를 하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근데 비교 집단까지 있을 수도 있죠. 이 비교 집단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추후 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2 곱하기 2 해서 4개의 점수를 갖는 거 이상으로 9개의 점수를 가질 수도 있고요.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뭐냐? 사실 논문마다 이제 제멋대로 해놓기는 합니다. 제멋대로 해놓긴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전사후 실험통제 이렇게 4개의 집단이 있을 때는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공별량 분석을 하든지 반복 측정 별량 분석을 하든지 실제로는 이제 혼합 별량 분석이죠.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전사후 추후를 한꺼번에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사전사후만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추후만 따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연구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사전사후 추후를 스무스하게 한 번에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집단들도 한꺼번에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항상 한 번에 다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한 번에 다 해서 어떤 이제 연가설에 대한 검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검증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9개의 점수가 있는 이런 설계를 했다고 하면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선 공별량 분석은 사전 점수를 통제해서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반복 측정된 세 가지 값을 공별량 분석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방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사후 추후까지 한번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공별량 분석은 안 되고 반복적 별량 분석으로 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사후 추후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전 점수 통제하고 사후 비교하고 추후 점수는 또 사후 점수 통제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추후 점수는 사전 점수 통제할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고. 분석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이후의 분석들이 다 이제 이상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도 없진 않아요. 물론 뭐 제가 논문 심사하면 안 된다고 하겠지만 뭐 다른 분들이 심사해서 대신 뭐 나오는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문제가 있고, 집단이 여러 개일 때는 공별량 분석이 좋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전 사후가 있고 집단은 여러 개가 있다, 추후는 없다라고 하면 공별량 분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사후 추후까지 있고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리고 실험 통제가 있다, 그러면 반복적 별량 분석을 확장시켜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복적 별량 분석 확장한 혼합 별량 분석, 요걸로 가야 되는 거죠. 반복적 확장하면 혼합 별량 분석이 사전사후 추후는 반복적 측정된 거고, 이거는 이제 독립적이죠. 실험 통제 비교는 독립적인 집단이니까 이런 요인들이 섞여 있죠. 반복 측정된 요인과 독립적인 요인이 섞여 있어서 혼합 별량 분석, 믹스드 아노바인데, 정식 명칭이 믹스드 아노바라서 믹스드 아노바로 가르치지만 논문들에서 많이 이걸로 보고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다 용어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전 동질성도 물어보셔가지고, 사전 동질성이 가정이 실패다. 그러니까 사전에 실험 통제 비교 집단의 점수가 차이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을 안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전 동질성이 가정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뭔가 이제 설계의 문제라든지 랜덤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참가자들을 그 랜덤으로 실험 통제 비교 집단의 랜덤으로 이제 분배한 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냥 따져보는 거지, 분석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어차피 공별량 분석도 사전 점수 통제하고 혼합 별량 분석할 때도 사전 사후 추후의 변화를 보는 거라서 사전에 꼭 동질해야 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별량 분석을 어떻게 응용을 하면 이 사전 동질성이 실패한 게 뭔가 해결이 되냐,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어차피 공별량 분석 하든지 반복적 별량 분석 하든지 사전 동질성이 실패해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설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지적이 받겠죠. 설계가 문제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실험 집단은 뭐 1반으로 했다. 내가 학교 다니는데 1반, 통제 집단 2반, 비교 집단 3반, 이렇게 학급을 그냥 나눠서 했다. 랜덤하게 나눈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참가자 모아서 랜덤하게 30명, 30명, 30명을 분배했다고 치면 이게 설령 우연히 넘어갔죠. 우연히 이게 실패했더라도 30명, 30명, 30명 분배했으면 사전독식이 실패해도 뭐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 별량 분석을 배울 텐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혼합 별량 분석을 수업 때는 안 다뤄가지고 어떻게 할지 한번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전 사후에도 하고 끝나고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기면도 할 수 있겠죠. 사전 중간 사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에서 사실은 이런 설계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다층 모형을 이용하는 건데, 그건 어렵기도 하고 시점도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매회기 측정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별량 분석을 응용해서 하는 수준에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층 모형은 뭐 안 가르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자, 실습용 데이터 SPSS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거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사전사 후 추후 세 가지 점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 번 측정했죠. 같은 사람이 세 번 측정했으니까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람이 세 번 측정한 게 다른 줄에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요것도 코딩을 잘 못하셔가지고 세 번의 데이터니까 밑에다가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사람의 하나의 분석 단위가 한 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를 연구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같은 줄에 있는 거예요. 남편의 데이터 쭉 있고 옆에다 아내의 데이터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사전 점수가 있으면 사후 점수 있고 추후 점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집단이 지금 그룹이 1, 2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수업할 때 사용하는 건데 추후까지는 안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일반 선형 모형에서 반복축도 들어가서 한다고 했죠. 요인 이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쓰겠습니다. 타임이라고 쓰겠습니다. 외국 논문에서 타임이라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사후 추후니까 3개로 해가지고 추가를 하는 거죠. two-way mixed ANOVA라고 하면 이제 계층의 요인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하면 3개를 넣을 수가 있죠. 3개를 넣습니다. 개체 간 요인에다가 뭘 안 넣었으면 이 3개가 바로 그냥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이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모형 누르면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냅두세요.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도표는 그릴 수도 있죠. 수평축으로 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뭐 막대형으로 해가지고 오차 막대 표함해가지고 이제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안 해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EM 평균이라는 거에서 이걸 눌러서 주역과 비교를 눌러서 본패론위로 지정하면 개별적으로 하나씩 비교를 해주거든요. 이것도 한번, 요런 걸 수업 시간에 안 한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서 기술 통계, 효과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체크를 해서 이제 돌려봅시다. 자, 기술 통계가 나오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개입을 했는데 사회 불안에 대한 개입을 한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사전에 40점인데 37점으로 사후에 줄었죠. 그 다음에 추후에는 뭐 큰 변화가 없거나 약간 이제 0.1 증가했나?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차이가 유의한 변화가 있는지, 즉 얘네들이 이 세 시점의 점수가 모두 다 같다는 연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볼 필요가 없고, 개체 내 효과를 보라고 했어요. 개체 내 효과를 보는데 사실 좀 엄밀히 말하면 요 시점이 3개면 이 구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반복적 변량 분석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구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유의하면 구형성 과정을 기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유의하면, 구형성 과정에서 유의하면 사실 요 결과를 보실 때 구형성 과정의 값 말고 밑에 거를 봐야 되는, 그린하우스 글래서 값을 봐야 되는 게 뭐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자유도에 약간 페널티가 들어가서 조금 이제 F값이에요. 수정되는데 뭐 비슷하죠. 어쨌든 뭐 이걸 만족하든지 만족하지 않아서 이걸 본다고 해도 F값이 유의하니까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유의하다는 말이 뭐예요? 사전사후 추후가 동일하다는 연가설이 기각됐다는 거죠. 뭐랑 다르냐? 아까 했잖아요. 아까 체크를 했기 때문에 대응별 비교라는 파트가 나오고, 1과 2의 차이가 유의한지 나오죠. 1과 3의 차이가 유의한지도 나오죠. 유의하지 않죠. 1과 2가 뭐예요? 사전사후죠. 사전사후엔 차이가 유의했고, 2와 3이 이제 사후 추후겠죠. 2와 3의 비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거 유의하지 않다. 사전사후엔 유의한 변화가 있었고
예, 사후 추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후의 값이, 그러니까 줄어든 값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유의하게 증가한 게 아니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후 검증 결과, 본페로니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후 검증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충분하게 샘플을 모아서 하면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하죠. 그래프를 그려주기도 한다. 뭐 이거를 논문에 넣을 수도 있다.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넣으시고, 싫어하시는 분은 새로 그리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 변량 분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집단에 따른 차이가 들어가야죠. 얘가 들어가면 얘네는 반복 측정된 요인이 아니죠. 예, 집단 간의 차이, 비트윈 그룹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겠어요? 믹스드 안오버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혼합별량 분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목을 혼합별량 분석으로 지은 거예요. 혼합별량 분석, 믹스드 안오버입니다. 요걸 통해서 해야겠죠. 사전, 사후, 추후의 변화가 집단에 따라서 다른지, 차이가 있는지, 상호작용이 유의한지,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을 기각하는지 채택하는지를 우선 보겠다는 거죠. 도표를 뭘 그려야 될까요? 이 필요 없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집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지 두 개를 조합한 걸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기술 통계 있죠? 아까 기술 통계 있었어요. 기술 통계가 있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따라서 각각 사전, 사후, 추수에 따른 기술 통계가 나오고,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평균과 표준 편차. 당연히 보고를 해주고, 이거 볼 필요 없고, 구형성 검증. 여기서는 기억하지 않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그냥 구형성 가정 만족하는 윗줄을 보시면 되는데, 요게 핵심이죠. 시간에 따른 사전, 사후, 추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냐? 유의하다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음. 왜 의미가 없어요? 사전, 사후, 추후가 다르다던데? 집단을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냥 두 집단을 합쳤을 때 전반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한 집단은 안 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냥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가 아니죠. 집단에 따라서 다른지를 보는 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F값이 유의하죠. 사전, 사후, 추후의 변화가 집단에 따라 다르다라고 한 거에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랑 차이가 있고, 이건 나중에 하고, 요거를 크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합별량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전, 사후, 추후의 변화가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는 연가설을 지금 기각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상호작용이 유의했으면 그래프를 봐야 되죠. 그래프가 이게 적절하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 선형으로 하셔가지고 그리셔야지 우리가 변화 양상을 보고 하기가 좋겠죠. 통제 집단은 증가하는 양상이고, 실험 집단은 감소하는 양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논문 써도 돼요.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다 이러고 논문 써도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으면 사후 비교를 통해서 하나씩 보든지 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뭐 대응별 비교를 보신다든지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요걸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예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볼 수가 없구나.
잠시만요. 집단에 따른 주역과 비교를 해도 요것만 나오죠. 오늘 할 수가 없고. 자, 어쨌든 여러분 혼합 변량 분석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 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검증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양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까지만 끝내셔도 대부분 상관없습니다. 사전사고 추 한꺼번에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제 추후 검사까지 굳이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는데 집단이 3개라서 그런 걸 공별량 분석으로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사전 점수를 통제한 상태로 사후 점수를 비교하는데, 우리 데이터에서는 지금 집단이 3개가 아니라서 제가 임의로 하나의 집단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3이라고 쓰고 비교 집단을 하나 더 만들고 추후 점수는 그냥 없애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 사전 사후만 있고 집단이 3개죠. 이러면 이제 공별량 분석을 쓰시는 게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 예별량 들어가서 하는 거였죠. 사전 점수를 공별량으로 놓고 사후 점수를 종속 변수로 넣어서 집단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룹에 따른 주요가 비교를 본패러니로 지정을 하시고, 지정됐죠? 옵션에서 기술 통계 같은 거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지가 나오고, 유의하지 않네요. 제가 임의로 세 번째 집단을 만들었더니 유의하지가 않고, 각 집단들의 대응별 비교라는 표가 나오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차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하나씩 유의한지 알 수가 있어요. 유의한 결과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러니까 집단이 3개니까 3개 중에 뭐랑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비교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이렇게도 했는데 사실은 요거는 잘 안 쓰는 방법인데, 부스트 스트랩을 수행해서 요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했던 방식인데, 부스트랩 옵션에서 부스트랩을 그냥 실시를 하면 부스트랩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부스트랩 결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냐 라고 보시면, 아까 대응별 비교 결과가 있었죠. 대응별 비교의 결과가 있었는데 옆에다 넣어볼게요. 이건 부트스트랩 했을 때의 결과예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이렇게 비교한 부트스트랩 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의 확률이 유의하게 나오죠. 신뢰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게 나오거든요. 또 통제 비교 집단 유의한 거 이거밖에 없군요. 요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의하게 나와. 여기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스트랩을 했을 때 결과가 더 괜찮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표본이 작은 경우 부스트랩을 했을 때 더 정확한 추정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제안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분별령부서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응별 비교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나오면 부트스트랩 SPSS 아마 26부터 기능이 아마 추가됐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해서 부트스트랩까지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뭔가 표본이 작아서 나타나는 이 표준 오차의 잘못된 추정, 그러니까 표준 오차가 좀 다르죠. 얘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표본이 작아서 나오는 표준 오차를 좀 교정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추정인데, 요거가 유의하면 이거는 이제 유의한 결과다라고 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뭐 많이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복잡한 실험 설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이 프로그램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완벽히 정해진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가진 데이터, 그러니까 사전사고 추후했는지 아니면 1, 2, 3, 4번인지 1, 2, 3, 4역인지 아니면 비교 집단이 몇 개가 있는지 비교 집단 없는지 실험과 통제 집단만 있는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셔야 되고요. 질문하신 분들 중에 나 실험 집단만 밖에 없고 통제 집단 비교 집단 하나도 없다, 근데 연구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심사하면 통과 안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집단만 가지고 사전사후 이렇게 하는 거는, 혹은 추후를 하더라도 너무 제한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통제 집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근데 심리학 쪽에서 그런 이유가 없겠죠. 의학계에서는 이제 빨리 응급실에 왔어,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너는 통제 집단이니까 기다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몰라도 이 통제 집단 없으면 제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뭔가 사정이 안 돼서 못 모았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요거 2 곱하기 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추후 점수를 왜 모으냐면 사후와 추후에서 어떤 변화가 유지되는지가 궁금하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해가지고 스키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점점 계속 적용이 돼가지고 나아질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후 검사, 추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비교 집단, 이렇게 비교 집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전에도 이미 이런 종속 변수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전에 있는 것까지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낫다, 혹은 이게 어떤 내가 개발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특별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같이 비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알려드리고요. 사실 이게 실험 혹은 프로그램 효과 검증 이 연구가 어렵죠. 표본 모으기가 어려워가지고 갈수록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인데, 많이 안 하는 추세 중에 하나가 이것 방법론이 더 까다로워지겠다. 그 방법론이 까다로워진다는 게 이제 통계가 어려워진다기보다는 그 요구되는 수준이 조금 그냥 뭐 사전사고 실험 통제 이걸로는 우리나라 학술지에서는 받아주는데 해외에서는 잘 그렇게 통용되지 않고 아주 깐깐한 기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들을 고려할 것도 추가적으로 많이 있고, IRB 받을 때도 이제 필요한 게 더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좀 안 하기도 하는데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고, 뭐 적절하게 잘 수행되면 이제 논문 통과되기도 좋죠. 자모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안 해봐가지고 레벨 1, 2 넣고 이렇게 넣었을 때
상호작용이 나오는데 레벨 3까지 해서 이름을 좀 줘볼게요. 프리 영어로 써야 되니까. 추수는 뭐라고 하더라? 모르겠네. 저까지 해볼까요? 추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나오죠.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repeated measure에 대한 팩터 1과 그룹의 상호작용이 F값이 유의하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제시가 되죠. 제시가 되고 밑에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효과 크기에 대한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모형이 되겠죠. 여기도 포스트옥 결과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사전과 추후의 차이가 유의한지 사후 검증을 통해서 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네요. 이 기능이 이제 SPSS는 없는데 이것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프리, 포스트, 애프터 각각의 이 경우에 실제로 이런 집단들의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런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유의하면 전반적으로 유의하면 여러 개 중에서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각각의 평균 차이들을 보고 비교한 게 디퍼런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T값이 유의하면 유의한 겁니다. 이것도 뭐 톨키의 방법도 있고 셰페의 방법도 있고 본페로니의 방법도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잘 나오는 걸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이렇게 estimated marginal mean 여기에서 평균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준다. 여기까지 넣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잠오비에서도 적절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믹스드 아노바를 수행할 수가 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